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월요일에 정치 논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난 엄한 곳에 도움 안 구했다. 김기현의 불만인가? 이딴 설화로 논란을 일으켰죠. 설화라고 보여지도 않고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엄한 곳에 도움은 안 구했다. 이 말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은 엄한 곳, 이것이 이제 전광훈 목사가 아닌가라고 이제 다들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김기현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점, 이것을 좀 비꼬아서 김기현 대표에게 반발을 한 것이 아니냐. 최근에 이제 인터뷰도 좀 하지 말라고 하고 김기현 대표가 태영호 최고위원을 좀 질책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취했었죠. 또한 먼저 지난번 최고위원 회의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불참을 했다. 현 상황에서 내가 최고위원 회의에 못 나올 이유가 뭐냐 라면서 이제 또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나를 질책을 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냐. 내가 왜 최고위원 회의에 못 나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좀 하는 거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이야기를 한 거다. 제주 4.3 김일성 배후설, 민주당 JMS, 김구 선생 비하, 이런 논란들, 이런 발언들은 철회하거나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이제 분명히 한 셈인데, 참 이분도 답이 없는 분입니다. 당대표 얘기도 전혀 듣고 있지 않죠. 그만큼 내가 당대표보다 못한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민심과 당심에 의해서 당선이 됐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후광 이런 걸로 이제 당선이 된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좀 하는 것 같고, 김기현 대표의 당 장악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당원들이 선택을 해줬기 때문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전광훈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구걸한 거냐. 나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 다 당심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제 태영호 의원에게 간첩 같다고 비난을 했는데, 이 주변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좀 자제해달라고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그래도 거절을 했다. 이렇게 나는 내 갈 길 간다. 아무리 전광훈이 나를 욕해도 나는 거기에 절대 고개 숙이거나 부탁을 하지 않는다. 김기현 당신은 했잖아. 이런 거죠. 예. 김기현 대표 그렇게 큰 소리만 칠 게 아니라 전광훈 목사나 태영호 의원 같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당 차원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당원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좀 선을 긋고 관련이 없음을,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임을 좀 밝힐 필요는 있죠.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든다지만 재정 투입은 없고 절차도 그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이것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 아니냐,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다 라면서 이렇게 좀 뭔가 야당과의 차이점을 역설을 했는데, 피해자들은 물론 보증금도 돌려받고 안정되게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사기당해서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납해서 반환해 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지 않다라고 이제 원희룡 장관도 목소리를 좀 더했습니다. 박 의장, 원희룡 장관 아주 그냥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추가 재정 투입을 안 하겠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 재정 투입 안 할 거야. 이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피해자들은.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세금으로 대납을 해서 반환해 주는 것,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라는 이 부분은 이제 여론을 좀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분명히 원희룡 장관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범죄 피해를 다 국민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면 그 재원은 어떻게 또 마련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론을 좀 살펴볼 일이긴 한데, 지금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너무나 궁여지책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주택임대차법에서 한시적으로 임대인이 부도난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했다. 법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최고가를 적어낸 낙찰자가 있지 않겠냐. 그때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그 가격에 내가 사겠어 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무지한 얘기입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이거를 경매를 해가지고 최고가가 떨어지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겁니까?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아 이거 너네가 먼저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무슨 지금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입니까? 그리고 저리로 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빚어서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뭔가 이 피해 보증금을 국가에서 온전히 보전을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국민들의 반대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증을 좀 해주는 그런 형태로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든지 해야지, 이거 경매에서 너네가 제일 먼저 사게끔 해줄게, 그 돈이 부담되면 우리가 저리로 대출해줄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계속 이렇게 냅두면은 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전세 사기 절대 안 잡힙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좀 강력하게 피해 보증을 100% 다 못 해주더라도 절반만이라도 좀 해주고, 그 관련돼서는 이 가해자들을 어떻게든지 좀 발본색원을 해서 뭐 추징금을 몇 배로 물린다든지 뭐 이렇게 좀 엄벌을 하는, 일벌백계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특별법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빈 방문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 정의당. 주문은 뭐냐, 아주 뭐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야 더 대통령이 실수를 할까봐 국익 우선을 좀 요구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일본은 우리 편, 중국과 러시아는 적이야, 이런 식의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된다, 우리의 국익이 좀 우선 아니냐, 유도리 있게, 그리고 외교를 좀 본인의 정치 사상, 이념, 뭐 정당 이런 걸 떠나서 국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외교를 좀 펼쳐줬으면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한 거죠. 한일 정상회담 대일 외교 결과를 반면 교사 삼아라. 이게 지금 일본 정부 사죄, 일본 전범 기업 참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제3자 변제 방식, 사실상 이제 우리 기업들이 모은 그런 기금으로 배상을 해주는 이런 해법안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유화적인 조치를 좀 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일본에서도 마음을 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을 했지만 그에 상응한 것은 하나도 못 얻었다.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가 실용 외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굴욕 외교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좀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라고 이제 간곡하게 아주 또 당부를 했습니다. 미 안보실 도청 사태에 대한 미 정부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를 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최우선 순위로 두고 좀 행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대만 관련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북핵 위기는 더더욱 이제 어느 때보다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특히나 이제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와서 지금 아주 양국의 관계가 파탄 직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 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야당에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송영길 모르게 돈봉투 살포, 국민 속이는 처사다. 어떻게 송영길 모르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이거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 입장문 발표 엉터리다, 이거죠. 핵심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민주당 전 대표의 파리 신파극, 신파극에 비유를 하네요. 이거를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아니, 어느 누가 송영길을 위해서 송영길 모르게 뇌물 받아서 돈봉투를 살포하겠느냐, 이렇게 꼬집었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꼬집을 일은 아닌데, 그렇죠? 이분이 뭐 누구를 이렇게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표 당선 후에 돈과 조직을 다루는 핵심 요직, 사무총장, 부총장, 당직의 녹취록 주인공들이 임명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관련 없다고 일관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강조를 좀 했습니다. 울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정치인인데, 이 김기현 대표가 하필 본인이 산 땅 그 주변에 또 역세권이 들어온 것, 그것도 좀 국민을 속이는 처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등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위기 때마다 모른다를 반복하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렇게 또 지금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든지 엮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텐데 내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긴 어려웠다. 이 부분을 좀 국민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한다라는 취지에서 입장을 내비쳤고,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결자해집니다. 본인이 이런 비위 사실들을 알았건 몰랐건 그것이 뭐 비위건 오해이건 간에 어쨌든 이제 오늘 귀국을 하기로 했죠. 명명백백 사실을 좀 밝히시기 바라고, 탈당까지 이제 불사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누군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인 잣대에 근거해서 판단할 만한 그런 위인은 못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사 리포트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